네, 마고스 교수님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비 로페즈라고 합니다. 제 페이퍼엔 인간 애니토 자연관계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그런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토착 지역지식, 애니티즘과 지속가능 발전, 토착민 권리, 지식체계 및 관행의 보존을 위한 과제 및 개입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 연구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표의 이제 말미가 되면 이제 정령 숭배를 바탕으로 한 토착 지역 지식이 지속가능 발전 달성에 어떻게 일조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필리핀에서 IKSP 즉 토착민 권리 지식 체계 그리고 그 관행을 보존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활동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처음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세계 기상 기구를 선봉으로 한 국제회의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했었고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1990년 보고서를 통해 기후 변화의 위협은 실제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 북극해 빙하, 해빙, 해양 산성화, 태풍과 허리케인의 강도 증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또 가뭄, 심화 등의 몇 가지 예를 언급을 하면서 그 시급성에 대해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이것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이 되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령 숭배의 바탕을 둔 토착, 지역 지식은 이 가치의 함양에 있어서도 필수적인데 그간의 관습에 이미 그 핵심 가치와 그 염원이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룩하게 정의에 따르면 토착 지식은 특정 생태계에서 오랫동안 인간과 비인간, 인간 이외의 존재 간의 관계를 이끈 지식과 신앙, 전통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정령 숭배를 의미하는 애니티즘은 초기 필리핀들의 믿음 체계로 죽은 조상의 영혼 또는 자연에 깃든 정령을 의미하는 애니토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본 연구는 기술적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문헌 검토 방법을 활용을 하였고 또 군도 토착민의 민족지 기술, 필리핀 민속학, 서적 및 또 문서 조사, 또 공개되지 않은 또 다양한 관련 연구 자료도 포함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국가의 곳곳의 그런 사안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인류학과 환경교육의 전문가인 필리핀 환경재단 지역자문위원회 전 위원장과도 인터뷰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중요한 핵심 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 지식과 그런 토착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림 저서에서 저자들은 토착민들이 인도나 코타벨루 인접국들과의 이런 믿음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사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의 영혼과 자연의 정령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필리핀의 경험도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현지에서 정령 숭배 즉 애니티즘으로 알려진 이 믿음은 군도 전역에 펼쳐져 있고 오늘날도 구전 전통과 사회화를 통해서 일부 집단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착 지역과 어떤 지역 지식들이 실제로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카가엔 북서부의 토착민은 전통 낚시법과 사냥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낚시 사냥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을 해서 임신하거나 암컷 동물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동물들이 개체수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나 새와 같은 동물이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그들의 조상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고 믿으면서 특정 가문이 수세대에 걸쳐서 이 동물에게 최고의 존경과 숭배를 표현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애군을 가져오는 그런 동물들, 부엉이라든지 이런 거북이,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도 유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신비로운 존재의 가호하에서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되는 동물들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과 또 지역 곳곳의 공동체들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타갈로그족 같은 경우에는 영혼이 곤충이나 동물로 변신할 수 있다고도 믿고 있습니다. 아스왕은 필리핀 전통 설화에 나오고 있는 변신이 가능한 사악한 존재로 사실 이 존재 같은 경우에는 뭐 늑대 인간이라든지 뱀파이어 그리고 시체를 먹는 악귀와 같은 괴기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뱃나무를 기리는 그런 나무 심기 관습도 있고 또 어린 나무를 또 피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프가오에서는 이런 어린 나무인 발리테와 피스가우스 같은 나무종의 배기는 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토양피 욕도 관련된 병충해 방제입니다. 일부 카카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기 물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썩은 과일, 벼, 보리집, 동물 배설물로 만든 유기물, 그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프가오족 같은 경우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홀록을 거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록 같은 경우에는 의식을 치르면서 농민들은 음풀과 식물을 모아 곱게 간 다음 농경지에 흩뿌리게 되는데 현지 주민의 말을 빌리면 4월 정도 지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스러운 장소와 시간입니다. 필리핀들은 대체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머무는 신성한 장소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장소는 훼손되지 않은 채 자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성소 주변에는 다양한 생물이 번성하며 풍부해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연의 정령이 감기습과 산, 들판 등에 머문다는 생각에서 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손에서 민다나오에 거주하는 다양한 토착민들이 특히 동굴, 바다, 지하세계 구멍을 사후세계로 가는 통로라고 믿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겠고요. 또 바타얀과 카가얀 북서부는 사냥과 어업이 허용되는 장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작업하기 전에 자연의 정령에게 허가를 청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시쿠라지 지역의 세노라 강에서처럼 동물들의 증식과 번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냥과 어업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코딜레라의 화전 농업을 계속해 온 지역에서는 경지를 사용한 후 지력 회복과 또 초목 재생을 위해 휴경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칼리가주의 우마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프가오의 무용, 그리고 마운틴주 본토의 라콘, 또 칼린과 아파야오의 이뭉은 전통 산림 경영 시스템으로 그 효율성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성스러운 장소와 이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이 지역을 보존을 하고 또 숭배를 하고 존중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제 정령이 깃든 숲을 지킨다라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연자원의 이제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바탄, 루마드, 마푼 등 바타네스의 토착민은 바다를 공유재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무언가를 취하면 가족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탐욕은 이들의 마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마스바테, 보홀, 수리가, 부투안 등 금광이 풍부한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문의 세습 재산 차원에서 귀금속을 제작할 정도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전통의 일부로 후세대에 전승합니다. 사실상 이런 관행이 천연자원의 보존 노력에 상당히 기여합니다. 앞서 다룬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토착민들이 지속해온 관행은 물리적 환경을 배경으로 조상의 영혼과 자연 정령과의 공존에 대한 이들의 이해에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경외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주변 환경을 다룰 때 더 신중해지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점이 인간, 자연, 그리고 정령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들 관계의 균형과 조화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어느 하나가 다른 요소를 지배하지라도 이에 종속당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건강이라든지 또 이동성이라든지 또 이 영혼은 생명, 움직임, 의식, 건강, 논리적, 윤리적 이성, 또 친절함 등 많은 것을 이 영혼 소유자에게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삼중 우주 속에서의 즉 하늘과 땅, 지하세계의 존재가 자유로이 떠돌면서 세계 다양한 층의 다른 존재와 소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역 전설과 설화는 이들 관계의 친밀함과 조화에 관한 생각에 힘을 싣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세계관에서 인간이 사는 물리적 세계란 인간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비롯해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식민주의와 또 자본주의와 또 세계화로 인하여서 어려운 점들이 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제 뭐 식민주의, 자본주의, 세계화 출현과 우주에서 인간 중심주의와 우월주의가 하나의 철학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주체객체 관계로 전개되면서 결국 이 관계가 과거의 균형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주체객체 관계에서 영리 추구가 강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탐욕과 권력을 탐하는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균형이 필리핀과 전 세계 공동체의 거대한 그런 위험에 처해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착 지식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다양한 과제들에 당면하게 되었는데 라비마에 따르면 산림 파괴, 정부 산업에 따른 이주, 천연자원의 상업적인 이용과 결과 토착민들의 영토 기반이 상실됐다는 점들이라든지 소위 현대적 농업 방식과 의학의 도입, 외부 연구자의 지식 유용, 그리고 토착 지식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규명된 바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배구조가 또 파괴가 되고 있고 지속 불가능한 관광이라든지 인프라 개발이 제대로 계획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들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요. 관련된 협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기관을 설립을 하는 그런 방법을 또 모색을 한 바 있습니다. 살아있는 전통학교를 활용을 하거나 ILO, UNDP나 GEF와 같은 그런 기관들과의 협업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교과 과정에 편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토착민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포용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방법으로서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 누구도 이런 주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토착민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가 그리고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방식을 취했는지를 보면 기후변화라든지 여기에 적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토착 지식을 바탕으로 또 환경이라든지 또 대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재해를 또 피하는 데 있어서 또한 이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토착 지식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이 연구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자연재해라든지 기타 이런 자연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방정부라든지 학계와의 추가적인 연구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라든지 또 다른 교육기관이라든지 협업을 통해서 교과 과정에 IKSB를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